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남부 내륙철도 KTX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경남 5개 역을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는 3월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거점 역세권을 유치하려는 경남 5개 시군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시의 관문인 원문고개, 중림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남부 내륙철도 통영역 예정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영 역세권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 30만 제곱미터에 6,500억 원을 투자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정차할 경남 5개 역세권 가운데 통영시가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통영역 입지 요건이 가장 불리하고 이를 극복하는 정책 수단으로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경남 5개 역은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입니다. 한 곳당 20만에서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거와 공공시설, 관광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종착역인 거제는 열차에 정비창이 들어서고 가덕 신공항과 연결하는 복합 거점으로 규모가 가장 커질 전망입니다. 120km 남짓한 구간에 5개의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다 보니 역세권의 규모와 개발 시기를 두고 시군 간의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공공 분야와 민간 투자가 결합된 방식이어서 민간 자본의 유치가 관건입니다. 경상남도는 합천과 고성군도 역세권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조금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은 역사와 해양관광, 지식, 항공우주, 조선산업을 권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능을 부여하려고 지금 구상을 중입니다, 지금. 경남 5곳의 역세권 개발 계획은 오는 3월부터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며 거제 역세권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지난달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한국카본의 또 다른 밀양 공장에서 일주일 만에 하청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카본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한국카본 밀양 2공장입니다. 이 공장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단열재를 자르는 절단기에 어깨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인근 밀양 사포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A씨는 환풍기가 움직이지 않자 전원 버튼을 점검하러 절단기 작업대 안에 들어갔고 갑자기 작동한 절단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권역 외상센터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환풍구 스위치 킨다고 날물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다가 그냥 생긴 문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절단기 작업 반경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울타리나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센서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기계는 꺼져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센서를 부착하든지 어떤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카본 측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돌렸지만 외주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개입해서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원청도 같이 책임을 져라는 게 약간 법의 취지입니다. 노조는 한국카본 측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카본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카본은 뒤늦게 전문업체의 안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 지역 농협 직원들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축공사비 3억 원을 빼돌려도 고객들의 예금 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도
지역농협의 자체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경 양돈농협이 지난해 2,1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공판장입니다. 공판장 신축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 A씨가 공사비를 횡령한 정황이 확인된 건 지난달 초쯤. A씨가 과다 청구한 용역비와 인건비 3억 7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혼자 공사비 지급 건의와 비용 집행을 담당한 탓에 공사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좀 이제 그렇게 운영을 못한 부분들이 있죠. 조합원 2,300명이 넘는 진주 서부농협입니다. 50대 직원 B씨가 지난 2달 동안 고객 5명의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9억 원. 고객 한 사람 계좌에서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7억 원까지 빼낸 겁니다. 지점 관리자가 전표를 확인하던 중 수상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금리에 투자를 하다 본 게 이제 그걸 이제 메꾸고 열라고 하다 본 게 이제 횡령이지, 그지? 최근 4년 동안 지역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152건에 금액은 45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사고액이 278억 원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비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위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역 농협에 대해서 내부 통제라든지 또 감사 제도를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들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관리 감독상의 부실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가짜 친환경 낚시추 수십만 개를 만들어 유통한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가 사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친환경인 것처럼 속여 파는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양산의 한 낚시용품 전문 제조업체. 창고 안에 팔려고 쌓아둔 낚시추들이 가득합니다. 허위로 친환경 표시를 한 이른바 가짜 친환경 낚시용품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낚시추 포장지에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가짜 환경 표지 인증 마크를 붙여 실제 법정 인증을 받은 것처럼 눈속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가짜 친환경 낚시추는 모두 35만 1천여 개. 이 가운데 32만 6천여 개인 시가 8억 2,800만 원어치가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돼 판매됐습니다. 일부 인터넷 판매업체에서는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사례는 모두 2,079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공해라든지 친환경적인 용어에 많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다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은 가짜 친환경 낚시추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의 희망 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만 로타리 클럽에서 200만 원을, 창원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150만 8천 원을 보내주셨고, 창원 자동차 유리협회에서 100만 원, 마산회원구 내사업 이장자율회 이덕출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의 7개 섬이 가뭄으로 급수가 제한되면서 주민 2,30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지역은 통영시 욕지도와 노대도, 오곡도, 수도, 우도, 추도, 매물도 7개 섬입니다. 이들 섬은 지난해 11월과 12월부터 공동급수시설에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해 육지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거나 급수선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만기인 경남의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최대 20.7%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가격지수가 10% 떨어지면 경남의 만기 도래 전세계약 가운데 11.8%가, 또 지수가 20%까지 떨어지면 20.7%가 깡통 전세가 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산청군의 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산청군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쓴 메모 내용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군민들에게 고성 사랑 상품권 25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설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주말인 오는 14일과 15일에도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 부산 동의대학교와 신라대학교 등 경남과 부산의 6개 대학이 오늘 부산의 한 호텔에서 대학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교육자원 공유와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대학 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등 지역대학 경쟁력 높이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겨울 방학 기간에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130여 곳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성면 비산 방지 조치와 폐기물 관리, 성면 감리인 운영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올해 12곳으로 늘립니다. 또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급식에 유기농이나 무농약 쌀을 쓰도록 4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학생의 점심 도시락 지원 사업 대상도 기존 11개 시군 9천여 명에서 모든 시군에 2만여 명으로 늘립니다. 창원시가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일대를 드론 비행 회피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일부 시민들이 철새 서식지 관찰 등을 위해 주남저수지 상공 위로 드론을 날리면서 철새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드론 비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철새 보호를 위해 전남 순천만처럼 비행 회피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